안녕하세요. 수인제도 내과학 이슬기입니다. 오늘은 지능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 아이들의 지능이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후천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는 걸까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시고 여기저기 많이 검색도 해보셨을 텐데 그렇다고 속 시원한 답을 얻으시진 못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능 검사라는 것에 대해서부터 간단하게 알고 계시는 게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능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능 검사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프랑스 의사인 비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테스트였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버전을 가지면서 이게 미국으로도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지능이라는 걸 측정하기 위한 수많은 검사법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뭐 비네 검사법도 있고요, 카프만 지능 검사도 있고, 웩슬러 지능 검사들도 있고요. 이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일반 병원과 심리센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능 검사는 웩슬러 지능 검사입니다. 근데 이러한 웩슬러 지능 검사를 통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IQ라고 하는 게 산출되게 되는데, 이 IQ는 사실은 지능이 아니에요. IQ는 지능과 분명히 다릅니다. IQ는 아이가 갖고 있는 지적인 잠재력이 이만큼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만큼 있는 잠재력을 들여다보기 위한 하나의 창문이라고 해야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지능을 이쪽 창문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면이 보이고요, 또 이러한 창문을 통해서 아이의 능력을 바라보면 한쪽만 보이겠죠. 그래서 IQ와 관련돼서는 이러한 웩슬러 지능 검사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5년에서 2015년 요 사이에 다중지능 이론이 국내에서 굉장히 큰 붐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다중지능 이론은요,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다중지능이라는 걸 토대로 웩슬러 지능 검사가 정확할 수는 있겠는데 그 정확성이 너무 편협해. 그리고 한 사람이 가진 어떤 지적인 능력이라는 게 단지 얼마나 연산을 잘하느냐 혹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요 두 개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적해 나간 것들이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크게 대변이 되는 웩슬러 지능 검사하고 다중지능 이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각기 굉장히 큰 장단점이 있습니다. 웩슬러 지능 검사 같은 경우는요, 가장 큰 장점은 만 7살 남자아이가 또래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반면에 다중지능 같은 경우는요, 다른 또래 아이들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순전하게 그 아이한테만 집중을 해서 그 아이가 음악 지능은 어떻고 언어 지능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과 약점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또래 아이들하고 비교하는 그런 검사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근데 우리 애가 실질적으로 다른 또래 아이들만큼 발달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해 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다중지능 검사가 그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고요. 근데 거꾸로 웩슬러 지능 검사 같은 경우는 학교에 적응을 잘 하는지, 그리고 또래 아이들만큼의 인지적인 발달이 됐는지를 통계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잠재력을 자칫하면 간과하시고 놓칠 수가 있다는 점에서는 역시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능이라는 것에 어떤 테스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을 부모님들께서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그럼 아이들이 지능이라는 게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요? 후천적으로 혹은
이거를 좋아지게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유전적으로 아예 결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손을 못 댈 만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유전적으로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무줄과 같아서, 그러니까 고무줄을 어느 정도까지 늘려줄 수는 있지만 그걸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느냐, 요거는 소위 말하는 환경이 제어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떻게 우리 아이의 지능을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의 요 고무줄을 극대화시켜서 늘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수인지 두뇌과학 이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